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병화에서 이제 5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5월이나 4월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문을 제가 보면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임수를 주용신을 쓰고 그 임수를 생해주는 경금을 이제 보조용신 정도로 쓰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게 사화는 무토와 병화와 무병갑이라고 합니다. 소위 사화는 일단 무병갑이 숨어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유축에 경금이 장생하고 있습니다. 경금이 장생한다는 것은 사화 중에 경금이 지장간으로 숨어 있는데 이때부터 열매가 달리는 계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화, 물론 많은 지지 글자들이 옆에 글자에 의해서 그 쓰임이나 또는 용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역시나 이 사화라는 글자도 옆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사화가 유금이 있을 경우에는 금으로 작용을 합니다. 금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사화 중에 있는 무토나 또는 병화는 그 작용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통변하는가? 이 통변은 일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일간이게 되면 이 사유에 있어서 무토와 병화의 글자 작용력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력해지는 겁니다. 무력해진다. 이게 육신적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 사람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그 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사유가 합의된다. 사 중에 무토와 병화는 그 글자에 해당되는 육친, 사람은 작용력이 없다. 뭐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오화가 또 중요한데 이 오화가 또 역시나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무엇이 변화무쌍하냐면 그 쓰임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만약에 목이라는 인자가 이렇게 목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키우는 구조에 있어서 사주에서는 예를 들면 인목과 오화가 합을 이루게 되면 인목에 오화라는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이 불이 좋은 불일 수도 있고 나쁜 불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신이 될 수도 있고 흉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사주 팔자를 가지고 결정을 짓습니다. 단순히 인호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경우 그 쓰임이 있게 되면 귀한 사주가 되고 쓰임이 없게 되면 조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사주에서 목이라는 인자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목이라는 인자, 목이라는 생명이라는 생명이 인호합으로 불필요하게 타버리는 경우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정 잃는 사주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사주가 깊어질 경우에 왜 이런지에 대한 해석은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오화라는 글자는 생명을 살리기도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화는 옆에 금 기운이 있는 경우 또는 사주가 추운 경우 이럴 경우에 한해서 써먹습니다. 오화를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이럴 때는. 그 외에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궁통보감에서 이 5월의 병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우선 살펴본 연후에 사주 예를 한번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병화, 득임고투, 방위, 상명이라. 쉽게 얘기하면 5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서 하늘 높이 천간에 떠야 된다. 그래야 상명이다. 상격의 명이라는 겁니다. 임수가 마찬가지로 떠야만이 좋은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 일인무경, 혹 임수는 있는데 경금이 없는 경우에는 역조 공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주가 이 궁통보감이 한문 자체가 상당히 은유적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게 공물 공자입니다. 공물. 옛날에는 관리나 임금한테 공물을 바쳤죠. 공물을 바쳐서 감찰이라는 이 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찰 기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임수가 있고 경금이 없을 경우에는 공물로서 직위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그 어떤 권세를 얻게 된다는 의미인데 실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궁통보감에서는 임수와 경금의 관계를 되게 좋게 표현을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제가 실제 상담한 사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금은 천간에 뜬 경우 별 볼 일이 없고 지지에 다만 임수의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수는. 그럴 경우 사주가 상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있어서의 사주의 그릇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 해석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가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이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유방 무기출간이라. 이 무기가 천간에 떠 있거나 또는 정임 화목이라 화합이라 정화가 임수를 합해서 목으로 변하는 경우. 그래서 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이 평인이라 평인에 불과하다. 범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주가 무기토가 많거나 무기토가 있어서 임수를 극을 하거나 임수가 좋은 글자인데 이 글자를 양인인 겁재인 정화가 합해서 가져가 버리는 경우 사주가 다시 평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불투경임, 즉 경금이나 임수가 투관되지 않는 경우 혹 안 왔을 경우에 혹, 유, 신, 궁, 장생지수라 해서 제지, 좌록지금이라 해서 지묘, 필입, 살임이라 이게 여기까지가 끊어 읽어야 될 걸로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금과 임수가 투관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신중에 있는 이 장생, 신은 임수가 장생하는 자리입니다. 12운성으로 임수가 신궁에서는 장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장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제지 좌록지금이라 그래서 좌에 금의 녹을 갖고 있는 경우 신금도 녹이죠. 그래서 지묘, 현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임에 반드시 다다른다. 한마디로 지지에 이걸 너무 어렵게 많이 써놨는데 임수의 근, 뿌리인 신금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사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파, 무겸잡이라 무기가 투출해서 또 파하는 경우 혼잡스러운 경우 즉이 이로라.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 2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혹성 화국 또 화국을 잃은 경우 이제 화가 강한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불견 적수자라. 그래서 적수 물을 못 보게 되면 내 승도 환독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독의 황독지명이라는 것은 승도에 화는 이게 호랍이 한자인데 호랩이나 호랩이가 되는 명이다, 과부가 되는 명이다, 그런 의미들입니다. 즉유, 일리개수, 다오화토, 개수를 본 경우 화토가 많게 되면
이제 개수가 힘이 없어지겠죠. 그걸 당해서 개수가 죽는 경우입니다. 용지무력이다. 아, 이게 쓰임이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고목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경을 나타냅니다. 소경, 안못 보는 소경. 그래서 고목진이다라는 것을 제가 아마 알기로는 이게 소경고자로 알고 있는데 장님고자인가 소경고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하튼지간에 안못 보는 장님이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경우도 맞긴 맞겠네요. 사주에서 화토가 오히려 강한 경우 아니면 화가 약한 경우 너무 강해도 병이고 약해도 병입니다. 이때 화가 죽습니다. 화는 대체적으로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게 되면 눈병입니다. 그래서 소경되는 사람도 있고 시력이 약하다거나 좀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등, 무기, 무기툴, 설, 화기. 무기가 많게 되면 이 화가 설기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토가 많아서 화가 설기가 강해지게 되면 역주, 형극, 고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과부가 자인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 과부가 된다. 토가 많게 되면 화의 설기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병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서 작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병화나 정화나 대체적으로 70% 정도는 무기토를 보는 경우 먼지, 흙이기 때문에 이 빛이 가려지는 겁니다. 빛이 약해진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주 형극 고과라. 그래서 과부의 형극을 면하기 어렵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 북은 다용이라. 그래서 오히려 북은 쪽이라는 것은 해잡축 북방 수국을 얘기하게 되는데 오히려 북쪽으로 갈 경우 길해질 것 같지만 더 흉해집니다. 하야. 연고가 무엇인가 봤더니 소위 조열 수격 반용이라. 쉽게 얘기하면 사주가 조열해서 불기둥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어버리게 되면 이 물이 불을 못 끄고 물이 기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길이 더 치솟는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물이 증발된다. 뭐 그 표현도 맞습니다. 그리고 강한 화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사주는. 강한 오행을 칠 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열하는데 물이 들어와서 쳐버리는 경우 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한 오행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혹 성염상격. 염상격을 이뤘다면 주운 불경경금. 운에서 경신금을 보지 못하고 다견갑을자. 오히려 이제 갑을을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주 대북이라. 오히려 더욱 귀하게 된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무가 들어와도 불이 많게 되면 염상격이라는 이 격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격국에서는 뭐 염상격이니 또는 뭐 윤학격이니 또는 가색격이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제 경험상 이런 격에서만 염상인데 수가 오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주의 그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릇이나 행운을 감명함에 있어서는 이런 염상격, 이런 표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혹 염상상격이라면 뭐 경신금을 보지 않을 경우, 갑을을 봤을 경우, 뭐 염상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대부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갑을을 대운에서 볼 경우 갑인이라는 대운이 오실 수가 있고 또는 갑자 또는 갑진 다음에 갑신이나 또 갑술이 오겠죠. 이럴 경우에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갑을을 봤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갑인이 왔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고 또 갑자가 올 경우 어떻게 되고
또 갑진이 오면 대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당연히 사주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글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00%뭐 부기한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역 불가 견수운이라 이럴 경우에 역시 불가하다. 수운을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수운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가하지 않다. 수운을 보게 되면 흉하다. 뭐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연상격에는 수운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원국에서 지지글자를 봤을 때 지지글자를 봤을 때 진토가 있거나 또는 신금이 있거나 뭐 근데 오와 막 이렇게 있다. 근데 전부 염상격 이렇게 되면 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수운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수운이 왔다. 지지에서 대운에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염상격에. 그러면 모든 사주 100%의 사주가 염상격의 사주가 다 문제가 발생하고 흉하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의 작용이 어려운 겁니다. 자수가 왔다 하더라도 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자수를 다시 육합이나 삼합으로 합골시켜버리게 되면 또 이 자수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홍, 유경계 투자라. 혹, 경금이나 개수가 투관했을 경우에는 의식, 의록, 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족이라고 해도 되고 충 같은데요. 의록이 충족되다. 의식과 녹봉이 충만하다 그 뜻입니다. 경금과 개수가 투관할 경우.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럴 경우는 좀 드뭅니다. 지화경, 지지의 화가 이제 경하다라는 것은 가볍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지금 5월에 병화를 제외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강글자나 주변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가 화가 약해진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5월이기 때문에. 무목질이라 해서 뭐 화가 약하면 안질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화기가 강하게 되면 눈에 질환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연수자라 지지에서 수를 보는 경우에는 이도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가게 된다. 혹성 토국이요. 만약에 토국을 이루게 되면 우이 설태가 그 설리함이 너무 태가하기 때문에 득 임자 갑출간 임수가 갑목을 자윤한다는 뜻입니다. 자윤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임수가 갑목을 수생목으로 잘 키워주고 토 PJ 화득생브라. 그래서 토가 적절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수가 갑목을 키우고 갑목이 이 토를 피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갑목이 목국토로서 토를 잡아주게 되면 화득생브라. 화는 득한다. 생부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다시 살아난다. 예를 쉽게 얘기하면 화가 토를 많이 본 경우 목을 봐야만이 그 토의 흉함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병화가 무토를 보는 경우 무토는 땅이기 때문에 땅에는 또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인 목이 있어야 사주가 귀해지기 때문에 그 목을 토에 심어야 된다. 또는 나무가 목을 피제해야 된다. 또는 나무가 원래 목이 바람이라고 제가 산명통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이 먼지를 날려줘야 된다. 먼지는 무토입니다. 그러면 다시 맑아지겠죠. 이런 개념들. 이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개념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병화가 무토나 기토를 볼 경우 목이 있어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차필 부기 수고지격이라 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되게 되면 부기가 있는 격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원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사달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공통보감에 있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3개의 예가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간단히 적어봤는데
음, 일단은 이렇게 세 개의 사주가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 1번이나 2번, 특히 이 2번과 3번을 좀 비교해서 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번과 3번을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화, 술토, 축토, 병, 무무. 야, 이거 완전 화세가 엄청나죠. 예, 온통 불바다입니다. 불바다인 사주에 무토가 있으니 식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사주의 치명적인 단점은 사오미는 여름의 계절로서 태양이 사령하는 계절입니다. 이 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간의 토는 전부 먼지라고 일단 통변을 하면 맞습니다. 먼지인데 이 먼지를 날릴 수 있는 목이라는 인자가 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격이 많이 떨어지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보감에는 토의 무광이라 노복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토가 흙이 가린다는 겁니다. 무광. 흙에 가려서 무광, 빛이 나지 않는다. 태양이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사주입니다. 노복의 사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사주를 보게 되면 병무무의 5화까지는 다 같습니다. 사주가. 근데 이 또 간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사주가 격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간목이 단순히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주 8자를 딱 봤을 경우 제일 좋은 글자가 요 일키에 딱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직급까지 저는 갔다라고 보는 거고 사주의 그릇이 이 사주가 월등히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글자 하나 그리고 이 사주에서 오화의 역할 또 이 사주에 있어서 오화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 역할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행이 나와 있는 사주는 어느 정도 관직까지 좀 오른 사주로 나와 있는데 아주 금통보감에서는 되게 귀한 사주로 나와 있는데 뭐 귀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주가. 왜냐하면 임수가 떠 있고 지지에서 임수의 근은 없습니다. 근은 없지만 천간에서 이 경금이 금생수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운이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면 지금 이 사주가 이모대운이니까요. 이모, 신미, 임신, 개육 어느 정도 가네요. 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 경금과 임수가 살아나는 대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주가 어느 정도 귀해진 사주는 맞는데 이 경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간에 떠 있기보다는 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단 요렇게 인호술 삼합으로서 불바다를 이룬 경우 화세가 강하면 반대되는 기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음양 조화가 일어나고 이 불이 난 사주를 불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지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술토가 좀 무력하게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천간에 경금과 임수가 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릇은 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게 되는 사주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유는 인호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임목이 목 자체가 있지만 없는 것과 똑같은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하나를 가지고 뭐 부부 문제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 또는 이 사람의 그릇 이거를 자꾸 밝혀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주라는 게. 왜냐면 같은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 이 2시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사주가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밤 9시 반인데 이제 9시가 밤 되게 되면 해시로 넘어갈 겁니다. 해시라고 그러는데 해시는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작년 기준 보니까 60명이더라고요. 예, 같은 사주를 가지고 다 다양하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좀 쓴 게 있었는데 유튜브에 쓴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신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이 같은 사주 얘기하니까 그 프로 골퍼 중에
박인비 선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번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로 되어 있고 무진생이었고 신은 모르니까 남겨놓겠습니다. 무진의 기미의 무진 이겁니다. 이게 박인비 프로골퍼님의 사주인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옛날에 부산 박도사 한번 연재하면서 연재는 아니죠. 하나 올렸으니까 그분은 병화가 있었어요. 병무, 기무. 그리고 이게 당연히 병지시가 오겠고 진토가 많죠. 미토의 진토. 이게 남자 사주인데 이제 이분이 1928년일 겁니다. 60년이니까 88이 무진년이니까 28년생이 맞네요. 이분 사주인데 이분이 직업이 옛날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 옛날로 치면 이제 쉽게 가면 똥 푸는 사람입니다. 이게 똥 푸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좀 글씨 쓰기 좀 그러네요. 이 사주를 보고 선생님 옛날 똥 푸는 사주하고 박인비 선생님의 사주가 같네요. 박인비 골퍼님의 사주가 같네요 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연, 월, 일이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면 36만 명을 12로 나누면 이거 3만 명 나옵니다. 3만 명. 우리나라 기준으로. 작년 출산 인구가 36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2달이니까 12달로 나눠버리니까 한 달에 3만 명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연, 월, 일만 같다고 쳤을 때 그러면 3만 명이 다 프로골퍼를 할 거냐 이거죠. 프로골퍼 안 합니다. 직업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의 중요성. 그래서 태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출산 태길이. 출산 태길에서 활용 점정은 시간이 좌우합니다. 제가 참 이 출산 태길에 대한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아쉽더라고 이런 사주. 제가 몇 달 전에 광주에서 상담한 학생의 사주인데 기갑에 임해 그 학생이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시를 갖다가 사시를 잡아줬더라고요. 이 사주가 갑자였나 갑진이었나 기억은 안 나고 이런 사주입니다.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 이 사주가. 아니 왜 기사시를 잡아줘서 이게 광주에 있는 어떤 철학원을 잡아줬다고 하는데 각기 합의돼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사시를 잡아주면 안 되냐면 이 각기 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시를 잡아주게 되면 이 사주의 어머니가 이제 상담하러 왔었는데 자기 딸 사주를 제가 이 사주 보면서 그냥 딱 얘기합니다. 선생님 따님은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겠는데요. 욕심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거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 하고 싶은 게 없다? 왜 공무원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공무원 하라고 그러면 부모님은 공무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공부 안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다 좌우해버립니다. 자, 지금 좀 이제 많이 갔는데, 자, 이 박인비 프로골퍼님이 프로골퍼로서 이름을 날려서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뭐겠습니까? 이 사주가. 이거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는 5회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의 100%라고 장담 못하겠죠. 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는 사주의 지식상은 반드시 그 신시나 유시 정도로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 임시 갑술이네요.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이 신유로 가니까 5회 태어난 사주라고 저는 거의 봅니다. 요 사주하고 약간 비슷한 게 박세리 사주 프로골퍼 박세리 사주가 이 사주하고 비슷합니다. 성향이. 물론 사주가 달라요. 글자는 다른데 왜 비슷하냐고 얘기하게 되냐면 이게 전부 다 사주가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박인비님과 박세리님 프로골퍼님의 사주의 공통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주가 왜 골프를 했을까? 왜 골프를 해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은가? 왜 의지력이 강한가? 이게 사주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연월일이 같다고 사주가 같다라고 보게 되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예, 시간이 완전히 사주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왜 사주 공부를 합니까? 제 사주가. 제가 왜 사주를 공부하는가? 제 사주. 저도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이 모토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고 이 높은 산에서 제 사주가 높은 산에서 촛불 켜고 책 펴놓고 공부하는 사주입니다. 제 사주가. 예, 제가 다른 걸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뭐 사주로 성공한다 제가 장담 못하지만 저는 제 사주 팔자상 이 사주 공부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다른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이 안 될 것이다. 예, 제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이게 전부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주. 예, 그래서 시간 잘 잡고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잡아주면 큰일 납니다. 아니 이 좋은 감목을 왜 기토를 잡아줘야지고 기사시로 만드냐 이거죠. 이 나무가 성장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는 성장을 해야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주말이라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전에 이제 사달의 그 병화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지금 시간에는 오달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 쟤를 홍보하려는 목적도 없지는 않지만 저도 한번 공통보감을 통해서 이런 한자적인 고전의 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주를 확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고전이라는 게 좋은 게 그럽니다. 좋은 게 바로 이 한문을 통해서 확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노복의 사주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노복의 사주인가? 예, 보면 진짜 노복처럼 생겼죠 사주가. 네? 예, 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주가. 이 목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사주에서 엄청난 겁니다. 목이 없다, 목이 있다. 또 목이 잘 성장을 한다. 목이 상처받았다. 이런 거에 의해서 사주가 그릇이 다 정해져 버립니다. 자, 이상으로 5월 병화는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궁통보감의 병화의 내용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